눈 수술이 늘어날수록 재수술 케이스 늘어나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재수술 케이스도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거에 맞는 적절한 수술법을 통해서 최대한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짝눈을 교정하고 시원한 눈매를 만들면 이 수술 결과도 굉장히 드라마틱하지만 수술이 어려울수록 환자 만족도도 그거에 따라서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안녕하세요. 눈성형 중점 진료 성형외과 전문의 박재희 원장입니다. 네, 눈 수술을 많이 받죠 요즘. 제 환자들 중에서도 처음 하는 케이스보다 오히려 더 재수술 케이스가 몇 년 전부터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술을 받다 보면은 그거에 따른 불만족이라든지 부작용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재수술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또 뭐 풀렸다든지 뭐 양쪽이 짝눈이라든지 아니면 한쪽이 쌍꺼풀이 두껍게 됐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복합이 된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은 재수술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짝눈이면서 소세지 같은 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복합적인 것들이 같이 병행됐던 그런 케이스들인데, 한 가지도 해결하기 어려운데 여러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서 굉장히 경험도 많이 필요한 고난이도의 케이스들인데, 또 그럴수록 환자 만족도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쉽지 않은 눈, 어려운 눈인데 그게 잘 해결되면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원하고 막힌 체증이 딱 내려간 듯한 만족도가 높은 그런 수술이라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수술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되냐면, 보통 짝눈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판단한 다음에 그거에 맞는 이제 수술법을 택해야 되는데, 제가 좀 오늘 케이스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분 같은 경우는 좀 짝눈이죠. 눈뜨림도 좀 약하고 검은 자가 좀 많이 안 보이죠. 반대쪽은 오히려 쌍꺼풀이 크고 두껍고 눈뜨림이 좀 비교적 괜찮아요. 이런 경우는 오른쪽 눈, 이런 눈뜨림이 약한 쪽은 눈매 교정을 통해서 좀 검은 자의 노출 정도 늘려주고, 쌍꺼풀이 너무 좀 작고 처져 있다 보니까 쌍꺼풀을 오히려 살짝 좀 만들어줘야죠. 그리고 반대로 왼쪽 눈 같은 경우는 쌍꺼풀이 크고 두껍다 보니까 이걸 쌍꺼풀 낮추는 수술을 통해서 두꺼운 쌍꺼풀을 자연스럽게 하고, 또 필요한 뭐 위트임이나 뒤트임을 통해서 가로폭도 확보해 줄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방법으로 수술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환자분은 이분도 짝눈인데, 오른쪽 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쌍꺼풀이 크고 두껍고 소세지 눈이라고 하죠. 수술할 때 쌍꺼풀을 높게 잡았다든지 피부를 많이 잘라낸 경우는 이렇게 소세지처럼 되면서, 보통은 이런 경우에 눈뜨림이 약해갖고 눈이 오히려 졸려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쌍꺼풀이 크고 두꺼우면 라인 눈 뜰 때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잘 안 떠지고 졸려 보이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고, 반대쪽 왼쪽은 비교적 쌍꺼풀은 괜찮은데 약간 눈꼬리 쪽이 처져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단순히 쌍꺼풀로만 처진 걸 다 해결하다 보면 인상이 강해 보이고 싸나운 듯한 느낌이 들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보통 쌍꺼풀을 하면서 필요하면 이제 눈썹 거상을 통해서 눈꼬리 처진 부분을 올려주는 그런 수술을 같이 하게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 연세도 있으시고 그래갖고 쌍꺼풀 하면서 눈썹 거상을 같이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환자분 같은 경우는 우선 일단은 두꺼운 쌍꺼풀을 낮췄고, 이제 수술 전 모습을 보면은 오른쪽은 눈뜨림이 약해서 검은 자가 좀 많이 안 보이고, 반대로 왼쪽은 좀 쌍꺼풀이 큰데 오른쪽은 좀 쌍꺼풀을 살짝 만들면서 눈매 교정을 해주고, 반대로 왼쪽은 좀 쌍꺼풀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전후 비교해 보면 오른쪽 같은 경우 검은 자가 좀 많이 좀 또렷해졌죠. 그러면서 쌍꺼풀은 작게 속상처럼 만들어주고, 남자들이 보통 선호하는 자연스럽지만 좀 또렷한 느낌, 그런 느낌을 만들어줬고, 반대로 왼쪽 두꺼운 쌍꺼풀을 낮추면서 트임 같은 걸 해서 양쪽을 밸런스를 맞춰주게 되고, 그러면서 짝눈도 교정하고 눈도 훨씬 더 자연스럽고 시원한 눈매. 그래서 환자분 만족도 굉장히 높겠죠. 이런 경우 짝눈뿐만 아니라 눈뜨림도 강화시켜줘서 눈도 훨씬 더 시원해 보이니까, 이런 경우는 수술 결과도 굉장히 드라마틱하지만 환자 만족도도 굉장히 좀 높은 그런 수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자분 같은 경우, 오른쪽 같은 경우 이제 쌍꺼풀이 굉장히 좀 크고 소세지 같은 느낌이죠. 그러면서 눈은 잘 못 뜨고 눈꼬리가 처졌죠. 왼쪽 같은 경우 눈뜨림은 비교적 괜찮고 쌍꺼풀 라인도 어느 정도 괜찮지만, 또 마찬가지로 눈꼬리인데가 처져서 이런 경우에 눈썹 거상을 통해서 바깥쪽 처진 피부를 올려주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좀 두꺼운 쌍꺼풀을 낮추면서 좀 눈매 교정을 통해서 좀 검은 자가 또렷하게 그렇게 보이게 만들어졌는데, 이제 수술 전후 비교해보면 우선 오른쪽 같은 경우 두꺼운 쌍꺼풀이 잘 낮아졌죠. 졸려 보였던 눈매가 한결 또렷한 느낌, 그리고 이제 눈썹 밑을 통해서 눈꼬리 처진 걸 올려줘서 피곤해 보이고 좀 처져 보였던 인상이 훨씬 더 생기가 있어 보이고 또렷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도 쌍꺼풀은 바깥쪽은 약간 높여주고 또렷하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눈썹 거상 통해서 눈꼬리 처진 부분을 올려주니까 훨씬 더 눈이 균형도 맞아지고 피곤해 보였던 인상도 또렷하고 선명한 느낌으로 만들어졌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예, 눈 수술이 늘어날수록 재수술 케이스 늘어나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재수술 케이스도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게 뭐 눈뜨림이 약한지 짝눈인지 뭐 쌍꺼풀이 큰지 작은지 그런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하면은 그거에 맞는 적절한 수술법을 통해서 좀 최대한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짝눈을 교정하고 시원한 눈매를 만들면 이 수술 결과도 굉장히 드라마틱하지만 수술이 어려울수록 환자 만족도도 그거에 따라서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